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기생 홍옥의 소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유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겨우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훗날에는 재상의 반열에까지 이르렀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을 때 일이다. 딸이 관연에 이르렀는데도 궁색하여 성혼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완산에 감사되니가 반면지식이 있었는지라 유씨가 종과 말을 빌려서 타고는 겨우 완산 가명에 도착하였다. 가명의 뜰이 조용하고 아전 또한 드물기에 문을 지키는 병졸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였다. 아무개 감사께서는 이미 경직으로 옮기셨는지라 지금은 교룡처에 계실 것이고 새 감사는 아무개입니다. 유 씨는 무척 낭패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였는데 그때 마침 앳되게 생긴 기생이 앞으로 와 문안 인사를 드렸다. 유 씨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 나를 전부터 알았더냐? 양반을 보고 절하는 것은 기생으로서 당연한 일이니 어찌 알고 알지 못하고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유 씨가 그녀의 성명을 물으니 이름이 홍옥이었고 성은 이 씨였다. 기녀가 말하였다. 행차의 모습을 보건대 사또를 만나 뵙고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같습니다. 유 씨가 답답한 회포를 기생에게 토로했다. 기생은 바로 그의 오라버니 청동을 부르더니 종과 말을 먼저 보내면서 저녁밥을 준비하게 하였다. 곧 함께 귀가하였는데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유 씨를 대접하고는 밤에는 더불어 동침하였다. 유 씨가 그곳을 떠남에 임하여 기생이 은자를 주어 자녀의 혼수를 도우며 말하였다. 저에게 시 한 수를 남겨주시면 훗날의 면목으로 삼겠습니다. 유 씨가 시 한 구절을 속치마에 써주었다. 청동방자 등잔불 돋우는 밤, 홍옥가인이 술 권하는 때라. 유 씨는 거듭 생각해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헤아릴 수 없었으므로 괴이하게 여기고 기생에게 물었다. 기생이 사람을 취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들었네. 집안이 부자여서 돈이 많은 것, 나이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 지위가 높아 명성을 날리는 것.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네. 그런데 그대같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자가 나같이 나이 많고 가난한 사람을 취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기녀가 사람을 택하는 데에는 각각 나름대로 주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유 씨는 기생에게서 그것도 잘 모르는 나이 어린 기생에게서 은자를 받는 것이 몹시 겸연쩍었지만 형편이 그러니 어떡하나. 권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 돈으로 딸의 혼사를 잘 치렀다. 희한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고 또 3년 만에 완산 감사가 되었다. 감사가 되어 완산 접경지에 이르니 가명의 방기 두 서너 사람이 찾아와 문안 올렸다. 이때 기생 홍옥이 그 안에 있었는데 유 씨가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물었다. 내가 어떤 술수와 안목을 소유하였기에 나에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알았느냐? 홍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소인에게 무슨 지각이 있어 그러하였겠습니까? 우연히 그리 된 것일 뿐이옵니다. 유 씨가 완산에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편지를 써서 가까운 읍의 수령과 동문수악한 예친지들을 모두 불러 크게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한창 흥이 올랐을 때 감사가 잠시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한 다음 말하였다. 오늘의 이 잔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연 것입니다. 하고는 예전 그 일을 모두 갖추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내 수천금의 어음을 홍옥에 주니 자리에 앉아있던 고을 수령 중에서도 이를 가상하게 여겨 따로 상급을 후하게 주었다. 유 씨가 홍옥에 물었다. 너는 예전처럼
여전히 기적에 거처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고 싶으냐?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니 솔직한 심정을 말해보거라. 감사의 물음에 홍옥이 꿀꺽 침을 삼키더니 입을 열었다. 교방에 소속된 것은 본디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첩이 되는 것도 본래 뜻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비는 밭 갈고 아내는 김매며 그런 가운데서 늙어 죽는 것이 진실로 소첩의 원하는 바이옵니다. 현재 소인의 남편은 농부입니다. 제 이름을 창적에서 영원히 빼주시어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대단한 남자이기에 홍옥이 그런가 하고 신랑을 한번 보고자 했다. 한 시즌 정도 걸려 논에서 일하다 말고 골자가 급히 불려왔는데 모두가 보고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키가 작은 데다 뚱뚱하고 시커멓고 못생겼기 때문이다. 기생 홍옥의 결정에 대해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한 늙은이가 손뼉을 치며 크게 칭찬했다. 참석자들이 의아한 얼굴로 그 사람을 쳐다봤다. 그러자 홍옥의 신랑에게 치아의 술을 한 잔 내린 뒤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인은 감사와 동문수악한 중마고우인데다 태어난 마을 바로 그곳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외다. 참석할 처지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배려로 말석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던 시절 글재주가 탁월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고 나 역시 아내를 취하면은 반드시 숙녀를 취할 것이고 과거에 나아가 반드시 급제하리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불행히 조실부모하여 숙부에게 일신을 위탁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자 나를 위해 배필을 택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곳의 처자는 지위도 서로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니 진실로 좋은 배필감이다. 모두 내 마음에 드는지라 선택하기 어렵구나. 너 스스로 선택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지요. 어느 고신들 불가하겠습니까? 다만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일찍부터 모처에 정해 놓으셨으니 선친의 뜻을 따라 오래전 이루어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숙부께서는 제 말이 지당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받아 신부집으로 혼서와 예물을 보내셨습니다. 화촉을 밝히는 밤이 되어 신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도 아름답거나 요염한 기색은 없고 지금 저 신랑처럼 키가 작은 데다 뚱뚱하고 시커멓고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생김새에 혐오감을 느끼고 일어나 나오려 하자 신부가 나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제가 비루하게 생겼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 어떤 남자인들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묵묵히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며 바랬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 안락을 누리는 행복은 바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신혼 첫날 밤에 버림받지 않는 것을 바랐습니다. 오늘 밤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면 소녀는 진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군자께서는 특별히 큰 덕을 베푸셔서 이곳에 앉아 밤을 지내시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때 나가셔서 어진 아내를 다시 구하여 함께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비록 죽을지라도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는지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도량이 좁은데다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더욱 가증스러웠다오. 옷소매를 떨치고 나와 한참 길을 가고 있을 즈음 여자집 종이 와서 신부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부음을 전해 주었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무방하다고 여겼었소.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일신이 자꾸 어긋나고 만사가 어그러지는 것이었소. 생원 진사과와 문과 시험장에 초시에 참가한 것만도 19번이나 되는데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하였소.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늙어 죽도록 훈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녀에게 원한을 쌓은 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런데 지금 저 젊고 아름다운 기생과 그녀의 남편을 보니 군자와 연려를 보는 듯하여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소이다. 아마 내 동무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저 홍옥이라는 기생의 진심에 천지신명이 감동하였기 때문인 것 같소이다. 노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지난 행실을 돌이켜 보고 있는 가운데 유감사는 즉각 홍옥의 청을 들어주었다. 홍옥은 남편과 함께 북쪽으로 집을 옮겼다. 그녀는 자기의 소원대로 평생 일부종사하며 농사를 지었고 틈틈이 아들딸도 낳으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관여는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입니다. 과자는 오이 덩굴에 오이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과자를 분해해보면 한자 숫자 88이 나옵니다. 즉 8이 2개니 28청춘 16세가 됩니다. 완산은 현재의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산이자 전주시와 완주군의 옛 이름입니다. 반면 지식은 약간 얼굴만 알지 그리 깊게 사귀지 않은 사이를 말합니다. 교룡처는 감사, 수사, 병사가 바뀔 때 부신을 남기어 주고받고 하던 곳이라고 하는군요. 행차는 양반 등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감 또는 그때 이루는 대열입니다. 면목은 남을 대할 만한 체면입니다. 방자는 조선시대에 지방의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을 이릅니다. 교방은 기생학교입니다. 창적은 기적으로 기생문서, 즉 기생들을 등록해 놓은 대장입니다. 구처는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묵자라는 사람이 지은 책 파수록이 모본입니다. 시기선, 유하수, 이월영 교수 등이 역주한 책 고금소총에도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그림,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황은희 선생이 저술하고 이동철 선생이 사파를 그린 책,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에서 사파 한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 세상 리뷰의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생명이 솟아나는 한국의 산과 샘, 전남과 전북을 잇는 유서 깊은 고갯길, 장성의 갈제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백은영 기자의 천지일보 기사, 사진으로 보는 역사, 냉면보다 더 유명했던 평양 기생 이야기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민화협회 소속 주연 홍화백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김득신, 김홍도,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프리픽,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